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전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때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비용 통제를 잘했고 또 매출 외형이 4분기 때 11조 원 규모로 급증하면서 여기서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을 높인 거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년 내내 비용을 줄여왔고 생산도 감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 때 매출액이 급증하게 된 것은 이 중국 내 전자산업이 그래도 지난해 4분기 때 좀 회복세를 나타낸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순손실은 9조 1천억 원대 이 단기 순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죠. 그나마 단기 순손실이 10조가 넘을 걸 예상했었는데 그래도 10조 이내 9조 1천억 원대에서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매출을 보시면 중국 전자시장 회복세와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된 HBM이라는 그 고기능성 이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게 또 그리고 D램과 낸드 가격이 또 회복세를 나타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품별 매출을 보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 3분기와 4분기 때 PC 관련된 것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이 서버 관련해서 이 서버가 이제 인공지능 AI 가속기 쪽 말하는 건데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발주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그래픽이라고 나온 HBM이 들어가는 이 그래픽이라고 말하는 쪽에서 이 엔비디아의 그 발주가 많이 나오면서 이쪽이 그래도 실적을 좀 좋게 돌려놔 준 거죠. 왜냐면 HBM은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산해 줄 만한 반도체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자신들이 만든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고기능성 그 HBM이 필요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죠. 근데 이거를 양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달라는 대로 마진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나마도 좀 회복세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낸드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낸드는 가격대가 많이 회복을 하면서 시장 가격이 회복하면서 그나마도 이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 영업이익 면에서 봐도 이 3,460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건 누가 봐도 비용 통제를 통해서 만들어낸 영업이익이죠. 이렇게 그 분기 단위로 11조 원이나 매출하는 회사가 겨우 1년 토탈에서 3천억이라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죠.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만들어낸 거라도 대단한 거죠. 그래도. 그리고 그 순손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10조는 넘기지 않고 9조 원대에서 선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화두가 되는 건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고기능성 이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양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 HBM3를 먼저 양산을 하고 수율도 안정화시켜서 그 전체 그래픽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파트너로 잡았고요. 삼성전자는 뒤늦게 이 HBM에 대한 그 양산 수율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AMD의 그 파트너가 됐죠. 이 부분에서는 이 HBM에 대해서만큼은 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이 그래픽 이쪽 관련된 반도체와 연계돼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지금 그 그래픽 반도체의 약 7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SK 하이닉스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나마도 좀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조건으로 걸었던 중국에 대한
이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규제를 유예해 준 거죠. 그러면서 중국 공장이 근근히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계 이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공장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그래도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첨단 반도체를 공급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첨단 반도체마저도 생산을 하는데 규제를 주는 미국 때문에 중국에서 팔 수 있는 반도체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중국 공장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반도체는 이미 중국계 이 반도체 회사들이 양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쇼테지가 나지 않는 한 굳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부터 이러한 반도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또 중국 공장을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는 중국에 여러 D램과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들을 통해서 전체 생산량이 약 40% 정도, 반도체 생산 능력의 40% 정도를 중국에 생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는 반도체들은 최첨단 반도체보다는 한 세대 정도 늦은, 그래도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까다로운 그런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 왔었는데, 미국이 이러한 첨단 반도체마저도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즉 미국산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 장비들이 중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아버리면서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차관부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규제를 일부 유예해 준 걸 계속 유예하겠다라고, 원래 작년에 10월 달까지만 유예를 해줬다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유예를 해줬는데, 미국 정부가 언제든지 스탑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또다시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면서 중국 내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일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공급하던 그런 반도체들, 첨단 반도체들을 중국 업체들이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미국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미국의 낸드 반도체 회사와 그다음에 키녹시아라는 일본의 이 낸드 반도체 회사 두 개를 합병을 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계와 미국계가 이 손을 잡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31.4%를 차지했고, 그래서 부동의 1위죠. 부동의 1위고, 2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 3위와 4위 사업자가 합병을 할 경우에는 단번에 3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과 키녹시아가 합병한 이 합병법인이 삼성전자를 제끼고 낸드 플래시 시장 1위 업체로 올라서게 됐죠. 이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 규모의 경제 속에서 마진을 남겨 먹으면서 생산을 하는,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게 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항상 다른 경쟁자보다 한 세대 빨리 투자를 해서 그 생산 라인에서 더 많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후발주자가 들어올 때 그 마진을 조정하면서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더디게 만들어서 거기서 최대한 앞서간다는 초격차 선두를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죠. 하지만 요번에 이 웨스턴 디지털과 키녹시아가 합병을 해볼 경우에는 단번에 삼성전자가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키녹시아의 대주주인 베인캐피탈에 SK하이닉스가 약 4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키녹시아의 지분 16%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웨스턴 디지털과 키녹시아의 합병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지만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 베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키녹시아의 이 합병에다가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6%의 지분이면 무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웨스턴 디지털과 키녹시아가 합병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계 여러 뉴스 소식통에 의하면 이 키녹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기는 한국 정부까지 끼어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재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정부는 얼마 전에 이러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또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그 강요한 적이 없다, SK하이닉스에 그렇게 말을 했고, 이 SK하이닉스도 자신들의 이제 이런 그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외부에 굴복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에 반하는, 즉 우리 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그 미국과 일본 기업의 합병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찬성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기업, 우리 국익에 대한 명백한 이건 반역입니다. 배신이고. 그런데 동네 바보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참 우려된다는 거죠. 자, SK하이닉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조 원대 적자를 내는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대규모 적자를 계속 내면서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그 모회사인 SK스퀘어가 이런 현재같이 이제 9조 원대 이런 적자가 계속 쌓여 나가면 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증자를 못한다면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매각이 되면 낸드와 그 D램 쪽을 분할해서 미국 기업이 사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D램 쪽을 사들이면, SK하이닉스의 D램 쪽을 사들이면 삼성전자에 부응할 수 있는 2위 사업자로 성장할 수가 있고, 인텔이 SK하이닉스에다가 낸드 쪽을 매각을 했는데 아싸리 요번에 그 아예 SK하이닉스의 낸드 쪽까지 넘겨받거나 아니면 이 낸드 쪽 중에서 SK 그 하이닉스 쪽 부분을 띄어서 그 웨스턴 디지털과 키녹시아와 합병하는 데 붙여버리면 단번에 이 합병법인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뛰어넘게 해버리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중에 거기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내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여서 지금 현재 보시는 지금 이 우상향하는 장기 1년 동안 내내 우상향하는 차트를 만들어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런 장기 동안 배당도 못 받고 손실이 계속 쌓여가는 회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투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식 순매수는 일반적인 그 실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적 외, 그 경영 외적에 대한 그 M&A에 대한 이 베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실적 이외의 방법을, 그러니까 실적 이외의 요인을 찾는다면 M&A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서 증자를 통해서 이 부실을 떨어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아예 SK그룹으로부터 그 리스크 자체를 떼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의 재편 차원에서 이러한 그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미국 기업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그 SK하이닉스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별 기업인 SK하이닉스의 SK그룹이 어떻게 SK하이닉스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해낼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현재의 주가를 설명해낼 수 없다는 점은 실적 이외의 요인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부분은 향후 SK 하이닉스의 이 실적이 회복되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실적을 반영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M&A라는 그 이슈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급작스럽게 폭락할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공매도를 총선이 지나고 나면 4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 공매도로 다시 재개해 준다고 허용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공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